네, 마감된 업앤다운 오늘은 토마토 투자 자문으로 가보겠습니다. 명준호 운용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시장 뭐 원달러는 1,160원 선 시도하고 있습니다. 뭐 7원 이상 급등 나오고 있고요. 자 거래소는 수출주 위주로 소폭의 반등,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, 자 운용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오늘 뭐 새롭게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섹터들, 그동안 거래소에 좀 경기 민감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좀 빠지는 양상들만 나타났었는데, 자동차나 조선 이런 쪽 중심으로 좀 낙폭 과대를 기반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그런 양상들이 되겠고요.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제 코스닥이나 아니면은 거래소 내에서도 뭐 건설기자재 이런 섹터들 속에서도 좀 이 종목별로 이게 섹터별이라기보다는 좀 더 종목별로 압축해갖고 순환매가 나타나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양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지능기업 볼 텐데요. 자, 효성이 뭐 지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거의 이제 뭐 돌아다니는 물량이 뭐 한 12%, 한 10%대, 20%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오늘 뭐 상당히 급등세입니다. 뭐 최근 들어서 아주 흐름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. 지능기업 좀 호재가 있을까요? 뭐 지금 조달청이랑 한 380억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뭐 그런 공시도 있긴 있는데요. 글쎄요,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이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됐다가 올 연초름 좀 건설주 국내 저쪽 플랜트가 없는 국내 건설주들이 좀 반등하는 기조 속에서 함께 지금 좀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로 좀 보여지고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개년 만에 처음으로 좀 적자는 없는 1, 4분기 실적이 나오긴 나왔지만 자산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쪽들이 매출 채권 쪽인데, 이 중형건설사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지능기업 기준으로는 한 1,700억 정도 이루고 있는 매출 채권이 좀 갑자기 상각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유 있게 맘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걸로 좀 보여집니다. 2분기 이제 실적 시즌 맞아서 그 뭐 가이던스도 나오고 연구원들 리포트도 뭐 전후로 해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. 자, LS 산전이 또 오늘 증권가 일부 애널리스트한테 좀 호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이 종목은 좀 어닝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기본적으로는 좀 일단 낙폭이 일단 크고요. 그동안 보면 최근 3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도 단기적인 낙폭이 상당히 좀 나왔지만 2009년, 2010년 이후로 거의 뭐 이렇게 이렇다하게 추세를 만든 적이 없을 정도로 좀 낙폭이 큰 면들이 기본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뭐 2012년, 13년, 14년 주가는 계속 부진했어도 또 여러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급격하게 적자 혹은 급격한 악화가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실적은 꾸준하게 그래도 한 1,500억 원대 내외에 나오는 그런 기조들이었는데요. 그런 면들이 좀 중장기적인 낙폭, 특히 단기적인 낙폭과 맞물리면서 좀 긍정적인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. 현재 LS 산전에 있어서 2분기 뭐 실적 관련해서는 한 그 300억대 정도, 350억 정도 지금 뭐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. 과거 지금 2012년, 13년, 14년에도 분기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00억 내외 정도씩은 계속 해왔던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, 4분기에 대한 좀 전망치들 450억대, 570억대 이렇게 좀 전망치가 높아지는 이런 면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종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. 코메론인데요. 오늘 뭐 소형주가 뭐 지수 대비로 좀 선전하는 흐름 나와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한 900억짜리 아주 작은 종목이고요. 오늘 한 7%가량 뭐 급등세 계속 이어지는데요. 좀 추가적인 상승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? 그 회사 기업 가치는 뭐 괜찮은 회사인데요. 둘자 만드는 회사죠. 둘자 글로벌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금 기업이 되겠는데, 실적에 있어서는 최근 한 3개년 정도 놓고 보면 70억대, 100억대,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20억대 이상 좀 꾸준히 좋아지는 그런 면들이 주가에 있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고요. 최근 트렌드가 밸류에이션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은 주가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좀 눌리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양상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. 자, 하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는 뭐 음식료 일부 종목하고요. 또 이 운송주 내에서는 항공과 육상 운송 좀 많이 밀려납니다. 그리고
건자재가 지금 뭐 7월 한 중순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시세가 따블이 났었는데요. 건자재나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낙폭이 좀 큽니다. 그중에서 하츠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2%좀 밀려나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은 오히려 이제 그 시세 분출 나올 때 이 따라잡지 못했던 쪽한테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?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될까요? 뭐 팔아야 될 기업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뭐 좋은 매수 기회로 보이지는 않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. 이쪽 비슷한 지금 섹터라고 보면 뭐 한샘이 굉장히 좀 비슷한 유형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한샘도 퍼 수준 자체는 40배 이상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반면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자체가 그래도 최근 3개년 기조 큰 폭으로 올라오면서 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그런 면들이 있는 반면에 하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이 작년도 흑자 전환 정도 나타난 정도지 이렇다하게 뭐 두드러지는 실적에 호전이 없는 가운데에서 또 주가는 오히려 좀 후발주 개념으로 올라온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각도, 이 정도의 상승 각도에서는 오히려 매수는 좀 좋지 않은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. 네. 자, 역시나 이제 건자재 쪽인데 조광 페인트 역시도 뭐 거의 3만 원까지 갔으니까요. 이번 달 들어서만 거의 이제 100%뭐 초급등이 나왔는데요. 자, 이 종목도 그럼 좀 같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까? 단기적으로는 뭐 좀 그런 관점이고요. 반면에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년뿐만 아니고 뭐 올해 연중에 있어서도 사실 뭐 페인트주 실적은 좀 더 계속 한 1, 2년 정도는 긍정적인 양상이 더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뭐 조광 페인트 뭐 기본적으로 페인트주에 대해서 그렇게 뭐 꼭 안 좋다는 것보다 현재 뭐 각도죠. 일단 올 연초 이후에 좀 상승 각도를 놓고 봤을 때는 뭐 매매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점, 반면에 그 좀 중기적인 관점의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뭐 페인트 업종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. 그렇지만 뭐 매매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매도 관점이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. 네. 자, 삼목에스폼 보겠습니다. 삼목에스폼은 자, 1분기 어닝 시즌 통과하면서 주가가 4만 원대에서 이제 2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었던 사례가 있습니다. 이번에도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건설 관련한 가이던스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요. 하지만 주가는 바닥권에서 거의 50% 급등이 나왔고요. 오늘은 한 7% 쉬어가고 있는데요. 자, 삼목에스폼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? 종목도 그 후발주 성격으로 올라가긴 좀 부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이 종목은 좀 먼저 올랐죠. 2013년도 하반기에서 2014년 상반기 이런 시점에 상당히 시장에서 아주 주목받을 정도로 급등이 나타났고, 그런 면들은 또 추후의 시점들 2014년도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해서도 선반영하는 그런 양상들을 상당히 줬는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좀 어닝 쇼크 나오면서 크게 빠졌었죠. 한 5만 원 근처에서 주가가 2만 원대 초반까지 빠진 이후에 최근 또 시장 어느 정도의 흐름을 타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. 현재 시점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다시 고점권에 대한 타진이 나타나기보다는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시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뭐 매수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봅니다. 네. 자, 그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뭐 중소형주가 계속 강하다라는 쪽에 견해도 있고요. 한편에서는 이제 워낙에 좀 그 시세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한동안 좀 쉬지 않겠나라는 약간의 신중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그 빈자리를 경기 민감 대형주 섹터가 좀 채워주고 있는데요. 자, 향후엔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? 예, 지금도 뭐 대형주가 좋냐, 중소형이 좋냐, 코스피가 좋냐, 코스닥이 좋냐 하는 거는 뭐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보이고요. 지금 코스닥이나 중소형에 있어서도 시세를 크게 오히려 또 많이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이 현재 또 많이 있는 반면에 대형주에 있어서도 지금 뭐 낙폭을 근간으로 나름 지금 뭐 낙폭이 경기 민감주 많이 나왔지만 반면에 또 환율 여건, 유가 여건 역시도 3분기는 굉장히 호전되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는 상당히 골라볼 만한 종목이 많다고 지금 보여지고요. 사실 어려운 건 타이밍인데요. 최근 보면은 어떤 이슈에 이렇게 노출이 된 경우들, 뭐 지난주, 지지난주 놓고 보면은 그 뭐 면세점 이슈, 그리고 또 저쪽 건설에 있어서의 뭐 이란 협상 이슈,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또 삼성물산 관련 이슈 등등 이슈에 노출되면은 무조건 또 주가가 그 이후 시점에는 또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그날그날의 이슈에 따라서 좀 추격 매수하는 것만은 자제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마감 전 업앤다운 명준호 운영력이었습니다.